우리는 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변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문제가 한눈에 보여야 조금은 심각성을 인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후의 변화는 어떻게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팡팡 튼 건물 속에서 매연을 뿜는 차 속에서 살다가 문득 고개를 올려다보면 그래도 비슷한 하늘.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빨랐던 자연적인 그 변화라고 하면 2만 년 전에 빙하기에서 이제 10,000년 전 간빙기까지 오는 그 시간, 그때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4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에 1도를 상승을 했죠. 그 25배나 빠른 이러한 속도는 한 번도 견뎌본 일이 없는 경우예요. 억겁의 세월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품고 잠들어 있던 화석 연료. 이걸 꺼내 쓴다는 건 곧 지구의 시간을 당겨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류는 그 에너지를 갖가지로 이용해 지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강제로 꺼내져 나온 탄소는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빠져나가려는 태양 에너지를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뭐 4,200억 톤이라고 해요. 근데 혹시 1년에 얼마씩 배출하고 있는지 아세요? 420억 톤. 그러면 10년 아니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 일단 원래 더운 곳은 더 더워집니다. 원래 추운 곳은 얼음이 녹고요. 이 정도로 끝이라면 기후변화는 그냥 북극곰만의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문제는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그게 키포인트예요. 북극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빠르게 온도가 상승이 돼요. 여름에 흰 티를 입었을 때보다 검은 티를 입었을 때가 훨씬 더운 것처럼 북극의 하얀 빙하가 녹아 어두운 바다가 되면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지 못하고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緯도와 저緯도의 기온차가 전보다 줄어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을 통해 열을 분산시키는 지구의 조절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특히 요 사이에서 열을 이동시키는 바람, 제트기류. 이 제트기류가 느려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의 날씨는 좀처럼 순환되지 못하고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적당히 더워야 할 날씨가 폭염으로 번지고 미세먼지는 못 날아가서 눌러앉고 겨울은 심지어 더 추워지기도 합니다. 제트기류는 북극의 한기를 가둬두는 역할도 하는데 이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다 보니 한기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극강의 사계절을 갖게 된 우리나라. 이것이 지구 평균 기온 단 1도가 오른 결과라는 사실. 한국에서만 해도 작년 여름에 폭염으로만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런 생존을 위협하는 극단의 위험 상황 역시 훨씬 잦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 연구팀이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지구온난화 위험에 대해서야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만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기후변화는 핵전쟁에 버금가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전시체제에 준하는 자원 및 인원 동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핵전쟁급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2050년, 30년 뒤라고요? 이미 뭐 다 인정해요, 그건 상황은 대부분. 인식이 좀 전환됐어요. 한 작년 말부터 모든 사회 역량과 공업 역량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사실은 인천에서 그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1.5도에서 상승을 멈춰야 된다. 지금 1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게 작년 10월 달에 사실은 송도 인천에서 발표가 되면서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게 발표됐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보도가 되게 크게 될 줄 알았어요. 1면에 나온 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저희 같이 2면에 나온 게 한 2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박스 기사 어디 조그만. 뭐 먹고 쓰고 뭐 버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가 필요한 면적들을 이제 매년 개선을 하게 되는데 2018년 기준으로 지구가 이미 1.7개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살면 3.5개가 필요합니다. 원금을 까먹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뭐 이렇게 가면 언젠간 파산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파산인 상황이고. 이제 많은 나라가 보이지 않는 적과 제대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전선에는 다름 아닌 10대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시작은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 폭염에 휩싸여 있던 작년 8월 그녀는 금요일마다 의회 앞에 앉아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정치권을 향해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이 시위는 173개국의 등교 거부 운동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해서 유럽은 그래도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피켓팅을 했는데 그게 먹혔다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뭐 몰라 우리는 CO2 배출하고 뭐 그냥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멍청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네. 올해 대안도 있네. 전기 이걸로 받고 자동차 이걸로 받고 돈도 생각보다 남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가해국이기도 하거든요. 산업이 많아서 이걸 전환시키면은 뭔가 만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그 영웅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아직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제 그쪽으로 역량을 막 기울여서 하면 와 이걸 넘겼네. 야 그때 진짜 아슬아슬했어. 장난 아니었어 그때. 그럴 수도 있는 거죠.